오후 2시에 유튜브 켜봐. 남편 강수는 저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수아야,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너도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으니까.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끝날 시간이었거든요. 카페에 앉아 라이브 준비를 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구독자 1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죠. 평소 먹방만 하던 아모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오후 2시, 저는 라이브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댓글창에 물음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 번째 영상 파일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던 도박판의 생생한 현장이었죠.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수였죠. 아마 지금쯤 화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강수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몰랐죠. 그들이 백수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제가 사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아라고 합니다. 올해 32이고요. 인천 송도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죠. 남편 강수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사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독자 100만 명의 먹방 유튜버거든요. 채널명은 아모제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가녀린 체구의 어마어마한 식사량으로 유명해졌어요. 왜 남편에게 숨겼냐고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광고 수익만 월 3천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 남편 가족들이 제 집을 ATM기로 여길 게 뻔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늘 돈 문제로 고생하셨거든요. 2025년 1월 어느 화요일 오후 집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수야, 문 열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강수가 불이 나게 문을 열자 오점순 어머니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한 달만 여기서 지낼 거야. 집 수리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거실로 직행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수아야, 너 또 배달음식 시켰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요리도 못하니?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됐어, 됐어. 백수가 뭔 변명이야. 백수라는 말에 가슴이 쓰렸지만 저는 웃으며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실이 넓네. 여기 판 깔기 딱이겠어. 어머니, 판이 뭐예요? 강수가 물었죠. 아,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차나 마시려고.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마치 이미 계획이 다 짜여진 것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강수는 어머니 캐리어를 안방으로 옮겨드렸고 저는 그 사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비밀 공간이었죠. 방은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매일 밤 촬영을 했거든요. 고가의 카메라와 조명, 방송용 마이크가 가득한 제 스튜디오였어요. 문고리를 잠그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어머니는 계속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수아야, 너 이제 30 넘었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빈둥거릴 거야? 어머니, 저도 일은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강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수아도 나름 재택근무로. 재택근무가 뭔 재택근무야? 하루 종일 침실에만 박혀 있으면서. 저는 젓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이 집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아이고,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강수 월급이 주력이지. 사실 저희 집 생활비의 80%는 제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강수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부터 가능해. 며느리? 걔는 백수니까 상관없어.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거든.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고스톱, 물론이지. 거실이 넓어서 딱 좋아. 판돈도 좀 크게 잡을 수 있고. 판돈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우리 집에서 도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 오후 2시. 그때가 제일 조용하지. 오후 2시. 바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거실 테이블을 치우고 방석을 깔고 계셨죠. 어머니, 뭐 하세요? 친구들이 좀 올 거야.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라. 점심을 먹고 나니 정말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낯선 분들이었지만 어머니와는 친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오점순 씨, 오늘도 큰 판 벌이나? 그럼 며느리는 백수라 집에만 있으니까 안전하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들었어요. 큰 판이라니 정말 도박을 할 생각이셨나 봐요. 오후 2시가 되자 거실에서 화투 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시작하자. 오늘은 최소 10,000원부터. 10,000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10만 원씩 하자. 좋아. 10만 원. 저는 스튜디오 문을 꼭 잠그고 헤드폰을 쓰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록해야겠다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제 스튜디오에는 원래 방송용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중 작은 액션캠 몇 개를 거실 곳곳에 숨겨놓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고스톱에 열중해 있는 사이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장 뒤, 화분 옆, TV 받침대 아래쪽. 모든 각도에서 거실 전체가 보이도록 말이에요. 수아야, 물 좀 갖다 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물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큰 돈을 걸고 하고 계셨더라고요. 얘들아, 며느리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고, 이쁜 애. 그런데 일은 안 해? 백수야, 백수.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때 강수가 퇴근하니 아주머니들은 모두 가셨어요.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뭐 하고 갔어요? 강수가 물었어요.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고스톱도 좀 했고. 고스톱이요? 돈 걸고요? 아냐, 그냥 재미로. 과자 걸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촬영을 마친 후 은밀히 카메라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돈다발들, 판돈을 세는 모습, 승부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저는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한 달만이라고 하셨던 어머니.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합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오후 2시만 되면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아주머니들은 점점 늘어났고 걸리는 돈도 점점 커졌어요. 오늘은 최소 50만 원부터. 좋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설거지 소리에 묻혀서 그들은 제가 못 듣는 줄 알았겠죠. 아이고, 정말 편하다. 며느리는 백수라 집에만 있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게, 오점순 씨 복 좋네. 며느리가 일도 안 하니까. 제가 백수라는 말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집을 도박장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었어요. 강수가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매일 오시네요? 응,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수아도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수아 일할 때 방해 안 돼요? 무슨 일? 하루 종일 방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강수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좀 이해해줘. 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우셨겠어.
친구분들이랑 시간 보내시는 건 좋은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도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했거든요.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담배에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방음 벽이 있어도 냄새까지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거실에서 나는 큰 웃음소리와 고함소리 때문에 촬영에 지장이 생겼어요. 아, 진짜. 내가 이겼다. 에이, 다음 판 100만 원 걸자. 100만 원이라는 말에 제 손이 멈춰졌어요. 이제 정말 큰돈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어머니는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아야, 너 저기 작은 방 뭐 하는 거야? 어떤 방요? 내가 하루 종일 들어가 있는 방 말이야. 문도 잠그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스튜디오를 눈여겨보신 건가요? 아, 그냥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공간? 부부가 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해? 그 방 좀 비워줘. 네. 친구들이 코트 걸고 또 필요하고, 가방 들고 또 필요하잖아.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안 된다니. 이게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그때 강수가 끼어들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그 방 너만 쓰고 있잖아. 당신도 그래요? 제가 일하는 공간인데. 무슨 일?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보니까 그냥 컴퓨터만 만지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진짜 일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을 내줄 수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방은 안 돼요. 에이, 왜 그렇게 예민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방 하나 못 내주겠다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날 오후 도박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추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번엔 더 고화질로 음성도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는 장비로요. 오늘 누가 제일 많이 땄지? 김 여사가 300 땄지. 330만 원? 응, 대박이지? 30만 원. 제가 한번 촬영할 때 받는 광고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그런 돈이 하루에 오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아야, 문 열어. 네. 물 좀 갖다 달라고. 저는 서둘러 촬영을 중단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방 안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아, 화상회의용이에요. 화상회의. 이런 큰 카메라로? 요즘은 다 이래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제 장비들을 훑어보셨어요. 특히 조명과 마이크를 보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이상하네. 회사원이 이런 걸 왜 집에 갖다 놨지? 저는 얼른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물 갖다 드릴게요. 그날 밤 강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실 거예요? 뭘? 친구분들이랑 매일 모이시는 거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수아야, 좀 참아줘. 어머니도 외로우신데. 근데 거실이 담배 냄새도 나고. 담배야 환기하면 되잖아. 저는 답답했어요. 강수가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어머니의 친구들이 늘어났고 판돈도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저녁에도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밤에도 한 판 할까? 좋지. 강수 잠들면 조용히 하면 돼. 그들은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촬영 스케줄을 밤늦은 시간으로 미뤘지만 냄새와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점점 제 방을 탐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아야, 그 방 정말 필요해. 친구들이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방 하나 못 양보하겠다는 거야? 강수도 어머니 편이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 방 너 혼자만 쓰잖아. 그렇지만, 뭘 그렇지만 컴퓨터야 거실에서 해도 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돈이 오가는 과정, 그들의 대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해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혹시 강수 명의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거실에 초소형 녹음기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카메라로는 못 들을 수 있는 대화들까지 모두 녹음하려고요. 이틀 뒤 제 예상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강수 명의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백수라서 모를 거고. 명의.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로 선을 넘으신 것 같았어요. 도박도 모자라서 강수 명의까지 건드리고 계신 거였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주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핫똑, 핫똑, 핫똑.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옆 드레스룸에서요. 누가 거기서 뭘 하고 있지?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가봤더니 누군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신의 소영이었어요. 언니가 이런 걸 다 갖고 있었네. 소영이 제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협찬받은 명품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소영이 뭘 하는지 정확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은 제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완전 예쁘다. 이거 내 거 같아. 그러더니 가방을 옆에 두고 이번엔 화장품을 꺼냈어요. 샤넬 립스틱이었는데 협찬사에서 받은 신제품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비싸다고 했는데 어차피 언니는 많잖아. 소영이 립스틱으로 화장을 하더니 또 사진을 찍었어요. 마치 자기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 물건을 훔치려는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영이 제 주얼리 박스를 열어본 거예요. 우와, 이건 뭐야? 다이아몬드. 협찬받은 목걸이였어요.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죠. 소영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걸이를 손가방에 넣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급하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미 늦었지만 적어도 소영이 나가는 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은 제 옷들을 다시 정리한 후 가방을 들고 드레스룸을 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또렷하게 촬영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드레스룸에 갔어요. 예상대로 몇 가지가 없어졌더라고요. 한정판 가방, 샤넬 립스틱,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강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소영이가 어젯밤에 왔었나요? 응, 소영이 어제 안 왔는데? 그런가요? 제 화장품 몇 개가 없어져서. 없어졌다니 어디 뒀나 다시 찾아봐. 소영이가 가져갈 리 없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소영이 정말로 왔어요. 어머니를 찾아온 거였죠. 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소영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어젯밤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거든요. 소영아, 어서 와. 오늘도 친구들 온대. 아, 그럼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야, 괜찮아. 이왕 온 김에 같이 있자. 저는 소영이를 관찰했어요. 목에 제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것인 양당당하게요. 언니, 그 목걸이 예쁘네요. 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아, 이거요? 요즘 샀어요. 좋죠. 소영이 대답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후에 도박이 시작되자 소영도 함께 참여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소영아, 이거 가지고 해봐. 대신 잃으면 안 돼. 네, 엄마. 소영은 제 목걸이를 하고 제 가방을 옆에 두고 제 립스틱으로 화장한 채로 고스톱을 쳤어요. 마치 모든 게 자기 거인 것처럼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어요. 소영이 제 물건들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도박에 참여하는 모습까지요. 그날 저녁 강수가 퇴근한 후 소영이 말했어요. 오빠, 언니 옷 좀 빌려도 돼요?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수아한테 물어봐야지. 소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괜찮죠?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이미 가져간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떤 옷을 원해요? 그냥 예쁜 거요. 언니는 옷이 정말 많잖아요. 결국 소영은 제 옷까지 가져갔어요.
브랜드 원피스였는데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건가?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휴대폰에 당근마켓 알림이 왔거든요. 회원님과 비슷한 지역의 상품이 등록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판매자는 소영이네였어요. 제목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급초였고 가격은 200만 원이었어요.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상품 설명에는 선물 받았는데 취향에 안 맞아서 팔아요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더 놀라운 건 이미 구매 문의가 여러 개 달려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진품 맞나요? 실물 보고 거래 가능한가요? 급전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더 깎아주실 수 있나요? 소영이가 답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네, 진품이에요.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이라니. 제가 협찬받은 건데 무슨 영수증이 있다는 거죠? 저는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어떻게 거래를 진행하는지 모두 기록해두려고 했거든요. 이틀 후, 소영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제 가방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께 자랑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언니가 빌려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빌려달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소영이는 제 가방을 들고 셀카를 찍더니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샵 오늘의 가방 샵 명품 스타그램 샵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까지 자기 가방인 양 달았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방 예쁘다. 어디 거야? 언니 부자네. 나도 저런 가방 갖고 싶다 유유. 소영이가 답글을 달았어요. 요즘 샀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당근마켓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소영이의 계정을 찾아서 들어가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 물건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거든요.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제가 협찬받은 향수까지. 모두 선물 받았는데 안 써서 팔아요. 또는 이사하면서 정리해요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거래 후기도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좋은 평가였고 상품 상태 좋아요. 좋은 거래였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모든 화면을 캡처했어요. 거래 내역, 상품 사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소영이는 단순히 몇 번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제 물건들을 훔쳐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강수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소영이가 제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야? 동생이 좀 빌리는 거 가지고 그래? 빌리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에 팔고 있어요. 당근마켓. 설마 그럴 리가. 소영이가 왜 그래? 제가 직접 봤어요. 제 목걸이가. 수아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런 거 말고. 강수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영이가 또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더니 이번엔 시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협찬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따라가서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소영이가 시계를 가방에 넣는 순간까지 모든 걸 찍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소영이의 절도 행위, 당근마켓 판매 증거, 모든 게 갖춰졌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걸 공개할 날을 위해서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라이브였어요.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특별 라이브를 요청했거든요. 광고료만 1,000만 원이었어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죠. 라이브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브랜드 측에서 그 시간을 원했거든요. 아침부터 준비가 바쁘셨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님도 오시고 조명 감독님도 오셨어요. 스튜디오 세팅을 완벽하게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2시 어머니의 도박판이 시작된 거예요. 평소보다 사람도 많았고 소리도 더 컸어요. 오늘 큰 판 한번 벌여보자. 좋아. 100만 원씩 걸어. 저는 스튜디오에서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 소음이 너무 심했어요. 마이크에 다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라이브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는 방송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 화상회의? 지금? 네. 해외 거래처와 회의라서 시간을 못 바꿔요. 어머니는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라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이라도. 에이, 그냥 다른 방에서 해. 안방에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아들 집인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도박을 하던 아주머니들도 다 저를 쳐다봤어요. 수아야, 그냥 참아. 강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이 날아갈 위기인데 강수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조용히는 못 해드려요. 우리도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스튜디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브랜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시간을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라이브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똑똑똑. 누군가 스튜디오 문을 두드렸어요. 수아야, 문 열어.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준비 중이에요. 뭔 준비야? 문 열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제 스튜디오를 둘러보셨어요. 카메라, 조명, 각종 장비들을 보시며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화상회의용이라고 했잖아요. 화상회의에 이런 조명이 왜 필요해? 그리고 이 마이크는 뭐야? 방송용 아니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화질이 좋아야 해서. 화질? 웃기고 있네. 어머니가 갑자기 벽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방음 벽이었거든요. 이것도 이상해. 왜 벽이 이래? 이거 뭔 시설이야? 그냥 방음 때문에. 방음. 화상회의에 방음이 왜 필요해?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이게 뭔지 말해봐.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방음벽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거 다 뜯어버릴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수상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음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방 하나를 이상하게 꾸며놨어. 이게 뭐냐고. 그러시더니 더 충격적인 일을 하셨어요. 제 마이크를 들고 욕실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 그거 놓으세요. 이런 이상한 거 다 치워버릴 거야. 첨벙. 어머니가 1,000만 원짜리 방송용 마이크를 변기 물에 담가버렸어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끝났어요. 마이크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뭐 이런 비싼 걸 집에 갖다 놨어. 이상해, 이상해. 어머니는 물에 젖은 마이크를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그 순간 강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소리가? 강수야, 얘 와이프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방에 이런 이상한 기계들을 가득 들여놨다고. 강수가 스튜디오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야,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는 망가졌고 방음벽은 뜯어져 있고 라이브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보, 아니야, 이상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강수야,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어. 이런 기계들이 왜 필요하겠어? 어머니, 저는 그냥 뭐가 그냥이야. 혹시 너 이상한 방송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강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아야, 설마 그런 건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방송이라고. 혹시 남자들이 보는 그런. 뭐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모든 게 뭐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은 날아갔고 장비는 망가졌고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모르고 그러신 거잖아. 괜찮다고 하지 그래. 강수가 어머니를 감쌌어요. 모르고? 괜찮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강수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라는 걸.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머니가 우선이라는 걸. 라이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브랜드 담당자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죄송해요.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라이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갑자기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면 배상금 문제도 있고. 배상금.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선을 넘으셨고 강수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방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수아 씨가 정말 많은 걸 참아왔죠. 시어머니의 도박판, 시누이의 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중한 방송 장비까지 망가뜨리시다니. 게다가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아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어요.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의 도박판도 끝나고 강수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찢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종이 조각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하나씩 주워서 맞춰보니 대출 서류였어요. 그것도 강수 이름으로 된. 이게 뭐지? 조각난 서류를 테이프로 붙여가며 복원해봤어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청서,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모두 강수명이었어요. 그런데 서명은 강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머니 글씨였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어머니가 강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신 건가요? 저는 급하게 스튜디오로 가서 은닉 카메라들을 확인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런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나 싶어서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다가 며칠 전 어머니의 통화 장면을 발견했어요. 강수 명의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백수라서 모를 거고. 제가 예상한 게 맞았어요. 어머니가 강수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고 계신 거였어요. 영상을 더 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어요. 이자, 걱정 마. 판에서 따면 되잖아. 요즘 판이 워낙 크니까 며느리가 알면 그럼 쫓아내지 뭐. 어차피 백수니까 갈 곳도 없을 거야. 어머니는 이미 저를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어요. 그 다음 대화가 더 충격이었어요. 강수한테 말하냐고. 왜 말해?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 우리 강수는 효자니까. 강수도 이미 어머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모두 백업했어요. 이건 명의도용이라는 엄연한 범죄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MCN 매니저 김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명의도용이랑 도박 관련해서요. 그리고 곧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사기, 상습, 도박. 여러 죄목이 적용되네요. 그런데 전 단순히 고발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걸 공개하고 싶어요. 제 채널에서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역고발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고 증거도 확실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감수할게요. 대신 법적 절차는 확실히 밟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으로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하겠어요. 모든 걸.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도박 장면, 절도 장면, 명의도용 통화.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편집을 마치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강수가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이제 그 방 비워줘. 친구들이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어머니,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니. 누구 집인데 안 된다고 그래?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이 정도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겠네요. 오늘 오후에 도박이 벌어진다고 하셨죠? 네. 매일 2시에 시작해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저는 집에 있는 짐을 쌌어요. 큰 캐리어에 필요한 것들만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준비를 했어요. 망가진 마이크 대신 예비용을 썼고 카메라 각도도 조정했어요. 오늘의 라이브는 평소와 달랐어요. 먹방이 아니라 폭로방송이었거든요. 오후 1시 어머니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큰 판 벌이자. 그래, 어제 잃은 거 다시 따야지. 저는 캐리어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도박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어요. 경비팀장 최경미 씨가 계셨거든요. 팀장님, 부탁이 있어요. 네. 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CCTV 확인 부탁드릴게요. 최경미 팀장은 평소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일인데요? 곧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출입 기록도 좀 저장해 두세요. 제가 USB를 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최경미 팀장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수아 씨,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죠?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안전해질 거예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이 아니라 근처 카페로 갔어요.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으로요. 오후 2시. 제 휴대폰에 라이브 알람이 울렸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100만 명의 구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라이브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먹방 안 하나요? 뭔 이야기요? 수아님 표정이 심각해요.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모든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머니의 도박 장면이었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담담한 기분이었거든요. 강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짐을 싼다는 것도 어디로 간다는 것도요. 어차피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전 11시쯤 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어디 있어? 밖에 있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가 내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잠깐 친정에 갔어요. 친정? 갑자기 왜 친정에?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 오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단순히 친구들과 차만 마시는 줄 알고 있는 거였어요. 여보, 오후 2시에 제 유튜브 켜봐요. 유튜브? 내 채널 말이야? 네. 암호제요. 갑자기 왜? 그냥 켜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친정에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강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아야, 무슨 일이야? 말이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2시에 보면 알아요. 아니, 지금 말해봐. 뭔 일인지.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미리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보게 할까? 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소영이가 뭘 했는지 모든 걸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준다는 거야? 수아야, 너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강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누구야? 제 구독자들이요. 구독자, 수아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2시에 유튜브 켜세요. 두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으니까. 수아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한수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강수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뭔 유튜브야? 내가 언제부터 유튜브를 했어? 몰랐죠? 저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 무슨 일? 유튜버요. 구독자 100만 명짜리. 강수가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매달 3천만 원씩 걸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이 집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대고 있었죠. 3천만 원? 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백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뭘 하고 계셨는지. 수아야,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갑자기 이러지 말고.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요,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라이브 화면을 확인했어요. 벌써 시청자가 몇만 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2시에 유튜브 켜보세요. 아모제 채널이요. 수아야. 저는 또 전화를 끊었어요.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어디 있어? 빨리 와. 손님들 올 시간이야. 어머니, 저 안 가요. 뭐? 안 온다고. 왜? 그냥 안 가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들이랑 고스톱 치실 거죠? 고스톱. 뭔 고스톱? 판돈도 걸고요. 어머니가 잠깐 조용해지셨어요.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뭘 다 알아? 강수 명의로 대출 받으신 것도요. 이번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소영이가 제 물건들 훔쳐서 당근마켓에 파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야, 한수아.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여드릴 뿐이에요. 뭘 보여줘? 진실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계속 전화가 오겠지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1시 50분. 라이브 준비가 끝났어요. 시청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목을 긴급 생방송,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아님, 오늘 왜 이래요? 먹방 아닌가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이었어요. 오늘은 먹방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채팅창이 궁금증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가족들과요.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들은 모두 저희 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게 실제 상황이고 조작된 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영상이 시작됐어요.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도박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분들을 데려와서 상습적으로요.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헐, 이거 진짜예요? 집에서 도박을?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판돈도 상당했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오갔어요. 저는 돈다발이 오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이름이 뜨자 시청자들이 반응했어요. 남편이네요. 받으세요.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로요. 수아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강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라이브에 그대로 송출됐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봤어.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올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신한테 말했을 때 믿어줬나요? 강수가 말이 막혔어요. 그런데 여보, 지금 경찰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어머니랑 아주머니들 다 연행해 갔어요. 네, 제가 신고했거든요. 상습 도박으로.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경찰 출동. 실시간 체포. 이거 완전 시원해요. 강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이브 화면 속에서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30만, 40만. 실시간 검색어에도 제 채널이 올라갔나 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소영이의 절도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분은 신우이인데요. 새벽에 몰래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소영이가 제 가방과 화장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헐, 이건 명백한 절도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범죄죠. 증거가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건 당근마켓 판매 화면이에요. 제가 캡처해둔 소영이의 판매 게시물들을 보여줬어요. 제 물건들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협찬받은 목걸이인데 5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강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아야, 소영이 얘기까지 왜 해? 그거야 오해가. 오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뭔 오해예요? 저는 거래 메시지까지 보여줬어요. 소영이가 선물 받았는데 취향에 안 맞아서 판다고 써놓은 글까지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강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통화 녹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강수 명의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백수라서 모를 거고. 댓글창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완전 범죄잖아요. 남편분도 피해자네요. 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언제 이런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알면 그럼 쫓아내지 뭐. 어차피 백수니까 갈 곳도 없을 거야. 강수가 충격받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강수를 설득하는 계획을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강수한테 말하냐고. 왜 말해?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 우리 강수는 효자니까. 댓글들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남편을 이용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네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들이에요. 수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중요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방음벽을 뜯고 마이크를 물에 담그는 장면이 나왔어요. 1,000만 원짜리 장비였어요. 그것도 제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요. 시청자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이건 진짜 악질이네요. 고의로 방해한 거잖아요. 배상도 받아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수아님 맞나요? 저는 인천 송도 파출소 경찰관인데요. 경찰이었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네, 수아입니다. 신고해주신 도박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현장에서 증거 확보했고요. 관련자들 조사 중입니다. 댓글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실시간 경찰 통화. 정의구현. 수아님 고생하셨어요. 혹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수가 다시 걸어왔어요. 수아야, 이제 됐어.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잖아. 이제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청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유튜버예요. 당연한 얘기였지만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월 수익은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댓글창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헐, 100만 유튜버였어요? 수익이 3천만 원. 그럼 백수가 아니었네요. 시댁에서는 제가 백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집안 생활비를 다 대고 있었어요. 강수가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아야, 내가 정말로? 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있는 식충이라고 하셨어요. 시청자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어요. 진짜 어이없네요. 돈을 벌어다 주는 며느리한테 저러다니. 시어머니가 진짜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였어요. 수아님, 명의도용건도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도건도 신고 접수됐네요. 절도요? 네, 신우이분 관련해서요.
당근마켓 거래 증거까지 확보됐습니다. 댓글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 실현, 법의 심판, 수아님 이겼다. 강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야,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원래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죠. 그런데 저한테 한 짓들을 보세요. 시청자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수아님 잘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새로운 시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를 끝낼 준비를 했어요. 시청자가 60만 명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세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인천 송도의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8평짜리 새 집이에요. 방 하나는 완벽한 방송실로 꾸몄고 다른 방 하나는 전용 조리실로 만들었어요. 그날의 라이브 방송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줬어요. 시청자가 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고 광고 수익도 몇 배로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오점순 어머니는 도박 자금 조성과 상습 도박장 운영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6개월간 교도소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지금은 인천 서구 반지하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박소영은 절도와 작물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정지당했어요.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거든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수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가족 관련 스캔들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제외됐고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어머니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된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몇 번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수아야, 이제 됐잖아. 다시 시작하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 우리 원래 사이로 돌아가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강수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예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할 때, 소영이가 제 물건을 훔쳐갈 때, 당신은 항상 그들 편이었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는 저보다 당신 가족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결국 저희는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별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수익으로 산 집이었고 강수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백수, 식충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송실에서는 매일 즐겁게 촬영을 해요. 구독자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힘이 나요. 수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수아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때가 가장 뿌듯해요. 조리실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마음 편히 요리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는 경미 팀장님이 놀러 오셨어요. 그날 저를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수아 씨, 정말 잘 사시네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 보여요.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진 게 보여요.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도 진짜 미소 같아요. 가끔 강순의 소식이 들려와요. 오점순 어머니는 지금도 원망하고 계신다고 해요. 며느리가 가족을 망쳤다면서요.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소영은 결국 인플루언서의 꿈을 포기했어요. 사기 전과가 생기니까 어떤 브랜드도 협업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연한 결과죠. 강수는 가끔 제 방송을 본다고 해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잘 됐어요. 이번엔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연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참아야 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줘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줘야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어요. 혼자 사는 집, 완벽한 스테이크 만들기라는 주제였어요. 고급 스테이크를 사서 정성껏 양념하고 완벽하게 구워냈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서 뭔 비싼 고기를 먹느냐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영상 말미에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혼자 먹는 맛있는 식사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수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혼자 스테이크 해 먹어야겠어요. 자립하는 여성이 멋있어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을 하나 넣었어요. 가족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자막을 보고 또 댓글이 달렸어요. 이 말이 정말 와닿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죠. 수아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키보드를 정리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조용하고 깔끔한 제 공간이 보였어요. 아무도 뜨려놓지 않는, 아무도 담배 냄새를 풍기지 않는 저만의 공간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차를 우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얼그레이였어요. 예전에는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마시고 싶은 걸 마실 수 있어요.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정말 많은 걸 참고 살았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고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숨기지 않아요. 휴대폰을 보니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MCN 매니저 태우 씨였어요. 수아님, 내일 회의 있어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기대되네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 규칙대로 사는 하루가요. 정말 좋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수아 씨가 그냥 참고 사는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독자 100만 명의 성공한 유튜버였고 지방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당한 여성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백수, 식충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아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가족은 면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돼요. 때로는 찾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수아 씨처럼 말이에요. 물론 모든 갈등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존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거든요. 수아 씨는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용기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를 주어